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년 동안 영통을 중심으로 3,500건 이상의 중개를 조율해온 꿈부 최은주입니다. 요즘 사무실로 신혼집 구하러 오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상대해보면 모두들 그 금액대가 거의 6억 이하입니다. 자금에 맞춰서 영통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면 6억 이하 아파트로 첫 단추를 끼우고 싶은데 대체 어디를 가야 머리 아픈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들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도 신남실 신성 신안 진흥 쌍용 아파트 5억 6,500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약정서를 쓰고 하는데요. 매물이 거의 없어요. 매물이 거의 없고 이 5억 6,5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비싸냐? 지금 시점에서는 없던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격대조차도 단지 내에서도 동간의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동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 뒷동에 5억 6천만 원짜리 그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앞동에 비슷한 수준의 수리가 된 이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그 단지의 가격대가 5억 초반에 수리 안 된 집들이 있긴 하지만 수리된 집들은 이미 6억대까지도 호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었던 그 급지로 갔을 때 이미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없어요. 5구 제곱미터 4, 5평 아파트를 갔을 때 얼마 전만 해도 신혼부부 한 쌍이셔서 영통 망포동 전역 전체를 둘러보고 어디를 봐야 할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영통 지도를 펴놓고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서두르셔야 합니다. 왜냐? 매물이 없어요. 점점 줄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중개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통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불씨 그게 뭐냐면 벽적골 두성 한신 우선 이 아파트 2주예요. 리모델링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분담금 총액까지 끝나면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정이 됐죠. 진짜 이주가 임박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빨리 이주를 하세요 라는 공고가 나왔죠. 임차인분들은 임차인분대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집을 구하느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500여 세대가 갑자기 한 번에 나오다 보니 지금 영통에 전월세는 당연히 없고요. 매매 물건조차도 몇 개 없어요. 빛의 속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는데 씨가 말랐는데 6억 이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물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나와서 단지들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쓸만한 매물, 저렴한 매물 몇 개 없어요.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손님들이 6억 이하 예산 안에서 겉돌지 않고 리모델링 분담금에 대한 복잡한 변수에 대한 불안 없이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대안 단지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애매한 중개업소 3군데, 4군데 도는 것보다 현명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시각각 변하는 영통 부동산, 영통의 진짜 현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지를 둘러보기 전에 프레임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꿈부님, 영통 이미 규제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오른 가격이 오른 폭이 이미 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집을 사도 될까요? 너무 상투 잡는 거 아닐까요? 그 불안한 마음, 영통 주변에서 13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영통을 중심으로 권성구, 장안구, 팔달구 또한 용인까지, 주변 용인까지 투자를 전체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집을 하나씩 사보면서 그 시장 안에, 시점 안에서 어떤 게 먼저 떨어지고 어떤 게 덜 떨어지고 어떤 게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 올라오고 오름폭이 어떤 게 더 컸는지 어느 지역이 더 컸는지 그걸 실제로 체감하면서 매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통 주변의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말 이상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있다는 건 갭투자, 투자자들, 실거주자가 아니라 가수요라고 하죠. 갭투자 같은 투자 수요 자체가 완전 차단된 거죠. 실거주 지수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가수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안고 사는 것조차도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조건으로 매수를 합니다. 즉 영통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을 가진 진짜 수요자들 뿐이죠. 가수요 거품이 싹 빠졌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적고 대외 악재에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집값을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규제로 매매 거래를 꽁꽁 묶어두니까 반대로 전월세 매물은 어때요? 완전히 독이 났어요. 독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단지별로 하나, 두 개, 많아야 서너 개 있는 단지가 벽적골 8단지 주고 22평 그 매물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오늘 날짜로 봤을 때 한쪽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한쪽에선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수요자들이 경쟁적으로 집을 사면서 하루가 다르게 매물이 없어지고 매매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약정서를 쓴 신남은실 5단지 신성신안 진흥 쌍용 같은 경우 5억 6,500이라는
지금 시점에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지금 영통 같은 경우는 21년도 정고점에 다다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통의 수요는 멈춰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 출퇴근족이라든지 삼성이라는 대기업 수요가 곁에 있고요. 하이닉스 출퇴근족이라든지 아래로는 평택, 위로는 서울, 탄탄한 수요가 메탄, 광교, 영통, 망포 라인을 아래서부터 위로 매수 여력이 있는 탄탄한 실거주 수요가 활약처럼 받쳐주는 곳입니다. 규제를 일시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대기업 직주 근접 수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조건이 사라진 지금 확실한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매수되거나 매도인이 거두거나 하면서 말이죠.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주변 분위기에 길려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단지들을 섣부르게 매수하시거나 분양권을 매수하시거나 하면서 이 이후의 잔금에 대한 거는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만 보시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분양권 같은 경우 잔금 대가에 대한 거나 바뀐 대출 규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하면서 뒤늦게 곤란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거든요. 저 또한 투자를 하면서 분양권 투자를 하거나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재건축 투자를 하면서 추가 분담금과 잔금,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이 규제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힘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헐값에 매도를 했고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마피로 매도를 하기도 했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서 수천 혹은 수억 원 단위의 자본금에 대한 변수가 생기면 가정경제가 흔들립니다. 무리한 영끌 대출 또한 마찬가지고요. 마음 졸림이 상당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지 걱정으로 인해서 집을 매수한 게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행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집을 소개할 때 확실한 원칙을 드립니다.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치보다 당장 내 예산 안에서 변수 없이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가 혹은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 단계에서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본인의 자본 수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리모델링 단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안이 있거나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 벽적골 부산우성 한신의 경우 이주비 대출 경우 토어제 지정이 된 이후에 매수를 했느냐 토어제 지정 이전에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 비율이 달라져요. 그럼 70%냐 60%냐 40%냐 이거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이 이주비 대출이 40%이 받고서라도 내가 대안이 있다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시기에 내가 매도를 할 거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어떤 대안이 없다. 계획이 없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매수를 해서 5년 이상은 편안하게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지 선택이 달라져야죠. 리모델링 이슈가 없는 단지, 어떤 변수가 없는 단지로 선택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거주하는 동안 마음이 편해야 돼요. 집이라는 건 저 또한 불안해 봐서 알아요. 이게 돈에 대한 쫄림이 있다라는 거는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이 얼마나 숨막히게 하느냐 알아서 그래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에 대한 여유가 있고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이슈가 있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도 그쪽 단지를 갈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 이후에 가치는 분명히 다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대안이 좀 없다. 자본이 딱 이 자본 안에서 거주를 4, 5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집을 선택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영통의 6억 이하 아파트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없다 라고 했을 때 순서도 다르죠. 가야 되는 순서. 어떤 단지가 더 우선적으로 빨리 가는지 어떤 단지가 좀 뒤에 따라가는지 그 순서에 따라 다르니까 입주 후에 추가 분담금 걱정이나 조합 갈등 스트레스 그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집이 편안하니까 자산도 안정적으로 불어나기도 하고요. 분담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모 자체가 좋은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가 되기도 하지만 첫 단추를 너무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우는 신혼부부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두 리스크가 되는 거죠. 오늘 약정서를 쓴 매물 같은 경우도 반대하셨던 분의 매물이에요.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가처분이 걸려있는 그런 매물이었어요. 분양받아서 30여 년간 거기서 실거주 하시던 어르신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한 금액을 받고 이사를 하시겠죠. 어르신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셨으니까 학교라든지 학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어디든 이사를 가셔도 되겠지만 학령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전학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 근처를 떠나질 못해요. 이 동네 근처에 전월세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이 동네 근처에 집을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매수의 선택을 하는지 그건 자본에 따라 달라요. 영통에 오셨을 때 리모델링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더라도 내 자본으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주에 대한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차선의 단지들을 알아봐 드리는 거죠. 그럼 지도를 보면서 리모델링 변수가 없는 영통의 6억 이하 대안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고로만 보실 곳이 벽조골 주공 8단지, 신나무실, 신성신안, 쌍용, 진흥. 이 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통과된 단지들입니다. 아직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표마다 속도가 다르고 경기 상황에 따라 변수가 남아있어요. 예산이 타이트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속도가 빨라져서 추가 분담금 총회를 8단지 주공 신성신안, 진흥, 쌍용 경우는 올해 안에 추가 분담금 총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무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두 단지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먼저 할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단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지들을 찾아볼게요. 벽조골 주공 9단지, 벽조골 롯데, 청명마을 주공 4단지. 이 세 단지는 이미 6억 이하 매물이 없어요. 25평 같은 경우 5구제곱미터의 경우 6억 이하 매물이 없습니다. 이미 벽조골 주공 2단지와 롯데 같은 경우는 실험 매물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청명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6억 중반대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명마을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청명역에서 바로 앞 1분 거리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다음 세 개 구조 매물 중엔 말이죠. 영통 포레파크원입니다. 첫 번째는 영통 초입에 위치한 단지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97년식 30년이 넘는 구축이죠. 하지만 황곡초, 청명중, 청명고등학교 다 도보로 5에서 7분 거리입니다. 청명역에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 가격 흐름의 속도 차이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14평 5구제곱미터의 경우 정고점 6억에 거의 다다랐죠. 거의 근접한 5억 9천만 원짜리 실거래가가 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6억이 넘는 거래가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 변수가 없고 대출, 잔금 여력, 수리 외에 다른 걱정 없이 온전하게 실거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벽조골, 두산우성 한신, 이주 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경우에 아마도 가장 먼저 매물을 가져갈 순위 대단지입니다. 신혼부부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분들, 그분들의 선택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뷰랑 그 건너편에 있는 한골 쌍용의 경우 5억 후반대, 6억 초반대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도 입구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들의 가장 큰 무기는 입지와 관리 상태입니다. 센트럴파크뷰는 영통에서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연결된 구축이고요. 쌍용은 청명산의 풍경과 청명역, 편리함, 청명역까지의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이제 구조가 포레파크원이나 센트럴파크뷰면 청명마을 주공 4단지나 5단지 주공, 8단지 주공 이런 주공의 구조와는 다르게 평면이 좀 넓게 빠져서 방 2개짜리 같은 경우는 거실이 되게 넓어. 방 3개짜리 구조는 24평 보통의 구조이긴 한데 넓게 이렇게 부엌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넓게 빠진 구조로 수요자들 중에는 신혼부부들은 좋아하는 구조가 있죠. 연식은 좀 됐지만 단지 안에 가보면 주차장이나 내외관 상태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리모델링 이슈가 없고 거품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속파 신혼부부들이 선택하는 단지입니다. 시세는 중대는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초반이 나올 것 같아요. 5억 8천만 원짜리 매물이 지금 방 3개짜리 구조가 귀한데 5억 8천짜리 매물이 하나밖에 한두 개 있다 보니까 귀해요. 그쪽에 방 2개짜리 매물이 많고 방 3개짜리 매물이 귀해서 그쪽도 쌍용역 이용하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요자들이 가는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흐름이 늦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매물들이 막 빠지면서 금방 또 시세가 5억 중반을 넘었습니다. 영통 포레스트, 영통의 입구에서 제일 앞단지인데 세대수가 900세대예요. 내부 구조도 넓게 빠졌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이 편리해요. 용인 서울권 고속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좋죠. 거기서 바로 나가면 되니까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현장 가서 내부나 단지 컨디션을 보시면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단지 이제 외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광역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도보로 10여 분 정도 거리가 되고 오니까 약간 멀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흐름이 영통에서는 조금 늦은 단지 중에 하나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억 초반대에서 또 이만한 단지가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영통에서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대안 단지로 가는 게 거의 건선동이거든요. 메탄건선역에서 리버파크 아파트하고 상록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버파크 아파트는 2001년식인데 구축에선 드물게 욕실이 2개예요. 신혼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하나 생기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화장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대단한 메리트가 있죠. 삶의 질을 얼마나 바꾸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상건설역이 삼성전자랑 매우 가깝게 있고 대기업 수요가 바로 곁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매물이 없어요. 실거주 매물은 지금 하나? 5억 8천짜리 하나 있거든요. 지난주에 5억 6천이었는데 그 외 나가고 나니까 5억 8천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외상건설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 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구조도 욕실이 2개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영통의 단지들하고 가격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실이 하나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메탄건설역에서 가깝고 리버파크 바로 옆 단지다 보니까 리버파크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대가 5억 초중반대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리버파크나 상록 같은 경우 가격 강화가 잘 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가성비가 좋죠. 매물이 귀한 단지가 되고 그러니까 건선동 안에서도 이 역에서 가까운 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매물이 귀한 정도가 달라지는데 리버파크와 상록은 영통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몸테크 좀 하면서 버티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고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교합이 뚝심 있게 가고 경기도 좋아지면 자산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재비, 인건비 이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고 금융비용이 비싸지는 시기에 분담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수천만 원이 될지 수억 원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 리스크죠. 첫 단추를 띄우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불확실성은 축복이 아니라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우선이고 마음 편한 시작이 목표라고 하면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도박을 걸기보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 안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통의 집값 흐름은 리모델링의 가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단지별 매물이 없다시피 합니다. 뭐든 자본금에 맞춰서 사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오르는 곳마다 규제 융단을 퍼부었지만 수요 자체를 잠재운다는 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매물이 잠기고 전세가가 뛰고 매매가가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영통은 이미 온갖 규제를 다 막고 체질 개선이 끝나 정리된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수요가 빠진 진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아로 신혼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벽적골, 두산, 우성, 한신의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매물을 쓸어담기 전에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남은 매물조차도 놓치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다면 당장 부동산문부터 두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해준 단지들 중에 저희 예상과 직장 동선에 딱 맞는 매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디일까요? 방 3개짜리 6억 이하 매물이 있는 단지가 어디일까요? 하시는 분들 혼자 인터넷 보면서 뒤지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화면 하단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로 1:1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십시오. 제 모든 노력과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장 완벽한 신혼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조카에게 그때 시세로는 가장 높은 매매가로 신나무실 신성 신한진흥 쌍용 아파트를 3억 8천에 매수하게 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말했습니다.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는 5억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5억 6,500만 원이라는 현 시점의 최고가를 찍었죠. 1년 5개월 만입니다. 안 올라 비싸게 샀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사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경험은 가진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는 다른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직접 찐 소통으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천 삼성부동산의 꿈부 최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